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맡게 된 한영규 세무사입니다. 자, 이렇게 뭐 오프라인은 아니고 온라인 상이지만은 자, 여러분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 분이든 나이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목적이 오로지 뭡니까? 그쵸, 한 가지죠. 자, 난 관세사 합격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시작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욕은 이만큼, 네, 이만큼.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좀 서툴기도 하고,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욕이 많이 넘쳐서 처음에 첫 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리도 많이 가고 좀 그래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 놓으신 다음에 좀 길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자, 4월달 한 달 다 일이 달리다가 점점점 DTD가 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보다는 자, 1년에 뭐 140게임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투수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요쯤 되면 약간 슬럼프가 오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명단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걸 좀 감독들이 많이 하죠. 수험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언제 시험에 어떻게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역순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 길게 잡으시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경우에 의욕이 넘쳐서 처음에 뭐 10시간을 하겠다, 12시간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치고 나중에 물론 결과가 좋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간쯤에 많이 한번 지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길게 꾸준하게 차근차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뭐 1교시에 뭘 보고 이런 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시험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국소비세법 1차 시험에서 자, 두 번째 시간에 내국소비세법이랑 뭘 같이 봅니까? 회계학을 같이 보죠. 자, 그러다 보니 자, 80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그 문항수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반 정도 되니까 시간을 그냥 반씩 활용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뭐가 어려워요? 회계학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내국서비스법이 조금 좀 전략 과목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물론 많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회계학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계학 쪽에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시간 비중을 그쪽으로 좀 많이 두시고 내국서비스법에서 많이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만 세이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점수도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난 2016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금.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3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자,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개소라고만 쓸게요. 자, 개별소비세법. 자, 이게 뭐 5문제 정도. 자, 그다음에 자, 주세 같은 경우에도 5문제, 두 개 합해서 이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요쪽은 그냥 괜찮네. 이거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저는 이제 관세사는 아니고 이제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에서 요 내국소비세법과 좀 흡사한 과목이 뭐가 있냐면 상법이 있어요. 상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간 법조문이다 보니까 뭐 일정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쭉 법조항을 좀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할 과목이 많거든요. 암기할 게. 얘도 뭡니까?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에 가까운 게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출제가 되고요. 하지만 얘는 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자칫 좀 지루하기 쉽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세사 시험 과목은 보면 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고시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뭡니까? 고시 아닙니까? 고시.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비중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외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설명할 게 많다든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외우시면 되다 보니 주로 수업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부가가치세법, VAT는 부가세입니다. 요건 많이 보셨죠?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 영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자, 부가세법 쪽으로 수업 비중도 많이 들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주로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죠? 자,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마지막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막 암기 과목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주다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있어서 들어본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은근히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가세,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한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복잡한 게 많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시험은 뭐 40문제 출제가 되고 요게 주고 공부도 요게 좀 위주가 될 거다. 자, 그리고 회계학이랑 같은 시간에 보지만은 회계학 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전략 과목에 가깝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무조건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상법도 그래요. 1차 시험에 있어서 상법은 대개 85점, 9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얘도 그런 과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암기 과목인 듯 암기 과목이 아닌, 특히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수업 시간에 차차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간접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간접세. 요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은 OT 시간이니까. 간접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냥 개인.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도 나.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아요. 소득세는 1년 동안 그냥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가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접세. 내는 놈 따로 있고 부담하는 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부가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삽니다. 요걸 하나 사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요런 걸 하나 삽니다.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소가 전부 다 1,000원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아니 부가세 별도로 받으면 단위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1,000원에 10% 더해서 1,100원, 150원에 10% 더해서 뭐 15원 더 165원. 안 되겠다. 그냥 포함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909원 정도는 다이소에 매출이 되고 91원 정도는 부가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909원은 말 그대로 다이소의 매출이고 91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야, 그럼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내 돈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다만 내는 거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대신 내준 거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개별 소비세 마찬가지고 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면서 그 소주 한 병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담하는 건 내가 돈 주는 거지만은 내는 건 누가? 그렇죠. 사업자가 낸다. 개별 소비세. 옛날로 따지면 특소세입니다. 특소세. 일반적으로 조금 사치품이다 싶은 것들에 붙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예요. 자, 그래서 뭐 명품 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무슨 골프장에 입장을 한다든가 뭐 유흥업소에 입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외에도 개별 소비세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거다. 조금 사치품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세 가지의 특징은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내는 거는 그렇죠. 사업자들이 그 돈을 받아다가 얼마마다 한 번씩 내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세금이다. 관세와 관계는 없지만은 좀 그래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게 시험 과목으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세 이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 드릴 거고. 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제 경험에서 조금 우러나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세무사 시험을 1차 시험을 준비했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자랑이 아니라 좀 그 여러분들 저 관세사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잖아요. 자, 그때 1차 시험 6개월 준비하고 65점을 받았어요. 사실은 높은 점수는 아니죠. 겨우 합격했다고 받을 정도로. 자, 이제 이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거 65점 받았네. 안주예요. 안주랍니다. 자, 요게 4월 달에 시험이었고,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이제 7월에 시험이었는데, 어차피 뭐 3개월밖에 시간도 안 남았고, 이 사이에 2차 시험을 준비해봐야 내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름대로 그냥 그럭저럭 뭐,
어차피 나는 내 시험은 요때가 아니라 내년도에 유예다 생각을 깔고 그냥 봤죠. 봤는데 자, 몇 점 차로 떨어졌냐면 0.5점 차로 떨어졌어요. 2차 시험을. 근데 이 0.5점이 평균 0.5점이 아니라 총점으로 0.5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과목이었으니까 평균으로 치면 0.12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나 여유 있게 떨어지나 사실은 관계없다 보니 점수를 그냥 잘 줬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뭐예요? 굉장히 아깝죠. 자, 이때 똑같이 시험을 봐서 요 3개월 내에 나름대로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3개월 단기 무슨 반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열심히 하고 요런 친구 중에 합격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요거 끝난다 하더라도 절대 동차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 시험을 보고 나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요때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예 시험에서 뭡니까? 유예 시험에서 굉장히 실력이 탄탄한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한결수월해요. 됐죠? 그래서 난 겨우겨우 만약에 이렇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2차 시험 때 유예 생각하지 마시고 동차만 보고 쭉 달리십시오. 제가 이거 막 뭐 멘붕이 와서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 간제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한 시험에서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외적이지만은 동차 절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한다. 그런 생각 갖지도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다기보단 지금이 낫겠죠. 자,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이렇게 미리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왕 둘 중에 꼽는다라고 하면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중간에 뭐 한 30몇 강 되는데 기본 이론만 한 10강 들으면 또 지겨워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좀 듣다가 뭐 2, 3일에 한 번씩 듣고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에 쭉 가야 됩니다. 쭉. 자, 그리고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처음에 뭐 1장 공부하고 뭐 2장 공부하고 앞에 뭐 잘 모르는 것 1장 다시 공부하고 이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세요. 권 단위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 단위로. 그래서 처음에 쭉 갔을 때는 아는 내용이 한 3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뭐 50% 알게 되고 70% 알게 되고 100번 알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4회독, 5회독 함으로써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죠? 1장만 계속 공부해. 2장만 계속 공부해. 이런 분들 계세요. 일단 끝까지 가십시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 자, 1장 부가가치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